태국의 수도이자 관문인 방콕. 물의 도시 방콕의 강엔 강인한 삶의 생활력과 따뜻하고 푸근한 미소가 흐른다. 불교 국가에서 만난 여마 미소의 산증인들. 방콕은 오묘한 미소의 깊이만큼이나 수많은 볼거리가 넘치는 곳이다. 현대와 전통이 복합된 독특한 문화. 화려한 세계 유혹이 있는 곳. 우리와 같은 아시아에서 발견한 이국적이며 보석 같은 도시 방콕. 눈과 귀, 입을 만족시키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곳. 태국 방콕을 간다. 인천공항을 출발. 비행기로 5시간 반.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자 인구 800만의 대도시다. 태국은 인구는 6,500만으로 국민의 95%가 신자인 불교 국가이다. 방콕은 생각보다 고층 건물이 발달한 대도시의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내가 처음으로 마주친 모습은 거리를 장식한 왕의 사진이었다. 작년 주기 60년을 맞은 현 국왕 라마 9세의 사진과 왕실의 상징물들이다. 거리엔 도배를 했다고 해도 될 만큼 왕의 사진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공공 건물의 벽에도 왕의 사진이나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거리에서 마주친 또 다른 풍경은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 이 노란색은 왕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한다. 자세히 보면 왕실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คนไทยก็ต้องจงรักภักดีคนไทยทุกคนค่ะจงรักภักดีต่อในหลวงทุกคนนะคะคือรักในหลวงแล้วก็เชื้อพระวงศ์ทุกพระองค์นะคะท่านเป็นเหมือนกับว่าเป็นพ่อของแผ่นดินครับสำหรับในหลวงคือว่าท่านดูแลทุกสุข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นะครับโดยภาคเท่าเทียมกันใช้คำว่าศรัทธาดีกว่าถ้าว่าคิดยังไงผมเป็นปัจจุชนคนธรรมดาแค่ความคิดยังไม่พอเลยคือขาดศรัทธา 태국의 국왕은 국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토록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왕의 존재가 궁금해졌는데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왕궁을 가보기로 했다. 나에게 길을 안내해준 이들은 대학생이라고 한다. 가슴에 배지와 단추로 학교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검정색 치마와 흰 블라우스. 태국의 대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전국이 다 같다고 한다. 여학생의 미소를 뒤로하고 방콕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왕궁. 화려하면서도 이색적인 분위기. 왕궁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긴 어려웠다. 왕궁보다 높은 건물은 주위에 세울 수 없어 왕궁을 한눈에 내려다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태국 여행의 1번지 왕궁. 입구에 들어서자 붐비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왕궁의 입구에서 맨 처음 만난 것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거의 전 국민이 불교 신자인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불교가 발달한 나라이다. 젊은 사람들까지도 종교가 생활화된 듯한 모습에서 태국에 왔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다. 그 바로 앞에는 다양한 모습의 탑들이 있다. 제디라고 하는 사리를 모신 탑. 황금으로 도금을 한 화려한 모습이 놀라웠다. 제디의 앞쪽에는 문이 있었으나 내부는 출입이 금지돼 있었다. 황금으로 도금돼 있어 햇빛에 반사돼 눈이 부실 정도였다. 옆에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의 탑, 몬도프. 이 조그마한 장식들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했을 것이다. 이 탑은 순수한 태국식으로 길게 뻗은 첨탑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건축물을 살펴보는 것은 왕궁을 둘러보는 또 다른 재미이다. Hugely different. There's nothing like this in the UK at all. We're from London, so it's a very different type of architecture. It's just sparkles here. It's beautiful, and the pitched roofs and the whole Buddhist style of architecture is a complete contrast to what we're used to. 이 건물이 태국의 국보 1억 격에 해당하는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프라케오 사원이다. 지붕의 모습이 특이했는데 새부리 모양의 초파로 장식돼 있는 이런 양식은 왕궁과 사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기대를 가지고 사원 입구로 갔으나 내부는 촬영이 금지돼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난 사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크기 66cm의 에메랄드 불상, 옥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태국인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것으로 숭배하는데 우기와 건기에 왕이 직접 옷을 갈아입힌다고 한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간 곳은 왕이 머물렀다고 하는 궁전. 태국 양식과 유럽 양식이 혼합된 건물이었는데 각 층의 창문이 다른 것이 특징이었다. 궁전 앞에는 근위병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은 사진 찍는 일을 근위병의 일로 착각한 듯했다. 근위병과 군인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태국에서는 군대를 가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한다. 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으면 군대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첨으로 군대를 간다고 한다. 국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는 태국 왕실. 그래서일까 왕궁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다음 찾아간 곳은 왕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민주기념탑. 이곳은 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다. 유혈 진압으로 군부와 학생들의 대립이 격화됐을 때 왕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 군부를 실각시킨 기념비이자 태국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다. 여행 첫날 오후, 난 방콕 시내 전경이 궁금했다. 방콕에서 가장 높은 84층의 바이옥 빌딩. 공해 때문인지 우연 안개가 흠이었지만 방콕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빼곡한 고층 건물들, 방콕이 인구 800만의 국제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방콕의 젖줄인 차오프라야 강. 방콕은 대도시로 성장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84층의 현대식 건물의 전망시설치고는 목의 티라고나 할까. 철조망이 약간 눈에 거슬렸다. 밤이 되자 전망시설은 야경을 감상하기 좋도록 360도 회전했다. 연초의 테러 여파 때문인지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방콕의 밤은 화려했다. 다음 날 아침, 난 왕궁 건너편에 있는 왓 아룬이란 사원을 보러 갔다. 이 사원은 일명 새벽 사원이라고 하는데 동틀 무렵에 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새벽 사원을 보고 돌아오는 길, 스님들이 아침 공양을 하고 있었는데 태국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님은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รู้ว่าเราอะไรอ่ะทำแล้วมันสบายใจอ่ะนะแต่เราทำงานกับลูกน้องบ่นทุกวันเราก็ใส่บาตร เพื่อความสบายใจเราพอใจใส่ชอบ 태국에서 스님은 국왕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적 금기다. 특히 여성은 스님에게 직접 물건을 건네는 일조차 금기이며 스님의 옷을 만지는 것도 금기라고 한다. 방콕은 물의 도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강이 발달한 도시다. 강가 어디에서건 쉽게 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고층 건물이 발달한 도시의 중심에서부터 조그마한 골목까지 운하가 형성돼 있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방콕의 수상가옥은 어떤 모습일까? 쭉 늘어서 있는 수상가옥들,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한편으론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 기둥 위에 서 있는 건물들이 위태로워 보인다는 부질없는 생각도 들었다. 수상가옥들 앞에는 우리의 주차장쯤 될까 선착장엔 배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태국다운 모습은 아닐는지. 차오프라야 강의 지류는 시내 곳곳으로 퍼져 있는데 배가 운행되고 있는 수로가 시내 중심부까지 발달해 있다.
교통의 한 몫을 하고 있는 수상버스. 방콕 시내의 최악의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싸고 편한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난 내친 김에 방콕 근교에 있는 수상시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방콕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데 다시 배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만나게 되는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 이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운하를 시장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한낮엔 30도를 오르내리는 햇볕 때문일까, 이 시장에서 맨 처음으로 본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기다란 막대기에 바구니를 매달아 사용하는 장비. 이곳의 분위기와 썩 잘 어울리는 첨단 장비로 보였다. 태국에서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두리안. 카스테라와 같은 느낌이었는데 냄새는 약간 역겨운 편이었다. 수상시장은 역시 배를 타고 돌아보는 게 제격이 아닐까. 이 시장엔 과일, 생선, 육류, 기념품 등 없는 것이 없다. 이런 풍경들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 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은 아닐까. 이렇게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즉석에서 흥정을 하기도 한다. 이 수상시장은 오전에만 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기 일쑤다. 이 시장에서 특이한 것은 자세히 보면 상인들 대부분이 여성이란 점이다. 특이하게도 돼지고기를 파는 아주마를 만났는데 관광객에게 파는 것은 아니고 이곳의 주민을 상대로 파는 것이란다. 한시도 쉬지 않는 부지런한 아주머니. 오전에만 80kg이나 팔았다고 하는데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태국에선 낮은 임금 때문에 여성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전업주부로 살 수 있는 경우는 특권층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태국 최고의 캐리어 우먼은 아닐까. 다음 찾아간 곳은 로즈가든. 민속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다. 관광객들을 위해 민속 공연과 코끼리 쇼 등을 하는 오락공원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관광객들은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국에서 코끼리는 신성시되는 동물이라고 한다. 머리가 좋은 코끼리는 코끼리쇼에 출연하고 머리가 나쁜 코끼리는 나무를 운반하는 노동에 이용된다고 한다. 이제는 태국의 코끼리도 팔자가 좋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이제 민속 공연이 시작될 모양이다. 이 춤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농부들의 경작을 위해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춤이라고 한다.
이 춤은 태국 북부 지방의 춤으로 주로 5명의 무희가 V자 대형을 이루면서 추는데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춤이다. 다음 내가 찾아간 곳은 룸피니 공원. 방콕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공원을 걷다가 노랫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향했다. 노래를 배우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최근 방콕에서는 노래방이 유행이라고 한다. 아마 이곳에서도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꽤나 받는 모양이다. 이곳에서 내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는 음식. 제대로 그릇까지 갖춘 모습이었는데 공원에 나올 때 각자 음식을 싸서 나와 나눠 먹기도 하고 싸가지고 가기도 한다. 춤 이름을 묻자 부채춤이라고 했는데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곳에서 유행하는 유산소 운동의 하나라고 한다. 이 공원을 찾는 방콕 아줌마들에게 에어로빅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라고 했다. 방콕에서 가장 붐빈다는 시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방콕 외곽에 있는데 전철을 이용하면 시내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한다. 전철 내부는 깨끗했고 태국인보단 외국인이 더 많아 보였다. 시장은 종착역인 모치트역에서 내리면 된다. 이 주말 시장은 노점상까지 하면 점포가 1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열리는데 하루 20만 명이 넘게 찾는다고 한다. 역시 시장 안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켜보기로 했다. 신기하면서도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 마술인데 이 마술의 비밀이 궁금해졌다. 자세히 보면 표지를 넘기는 오른손의 위치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포는 의류 매장.
눈에 띄는 건 태국의 대표 상품인 타이 실크. 화려한 색감의 스카프.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란다. ให้คุณเทนไปได้กินแล้วขอทำนามทะเบียนบ้านอะไรแบบนี้ ผ้าทอมือผู้ชายคนทำเป็นผ้าทอมือหมดเลย 가격도 1, 2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다. 많은 점포수만큼이나 없는 것이 없는 시장. 기념품 가게에서 눈길을 끈 것은 내가 왕궁에서 보았던 에메랄드 불상. 불교 국가답게 수많은 종류의 불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불상을 구입할 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크기가 큰 것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로 반출이 되기 때문에 살 때 주의해야 한다. 이 시장의 명물, 야생동물 거리. 각종 새에서 뱀, 물고기까지.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태국 사람들은 물고기 키우고 방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마 불교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됐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먹을거리. 세 개에 20바트, 우리 돈으로 약 600원. 바나나를 구워서 팔고 있었는데 맛은 카스테라와 비슷했다. 한낮의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역시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는데 เราขอถ่ายเวลาทำปั่นได้ไหมคะที่ทำช้าๆ 보기에도 예쁜 생과일 주스는 갈증을 풀기엔 그만이었다. 하루 종일 시장 구경을 하고 난 다음 찾은 곳은 타이 마사지 가게. 피로를 푸는 데는 최고라고 하는데 마사지 역시 국제적 경쟁력이 있어 보였다. แป๊บนึงนะคะ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교육을 받은 전문 마사지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리의 피로뿐만 아니라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태국은 낮보다 밤이 화려하다고들 한다. 난 방콕에서 유명한 게이쇼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게이쇼는 게이나 미스터 레이디로 불리는 원래는 남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는 공연이다. 현란한 조명, 화려한 의상 등이 볼거리다. 게이쇼는 대체로 무용, 코미디, 뮤지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국에서는 공인된 공연 예술로 여자나 어린아이들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난 이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은 잠시 잊기로 했다. 이 공연도 이들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c'est pour moi, c'est la vie qui va. 다음 내가 찾아간 곳은 칸차나부리. 태국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우리에겐 영화로 잘 알려진 콰이강의 다리가 이곳에 있다. 이 차 대전의 격전지였던 이곳은 이제는 관광지가 된 모습이었다. 바닥에 철판을 깔아 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는데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였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인도와 미얀마로 진격하기 위해 이 철도를 놓았다고 한다. ก็ดูแล้วก็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สมัยก่อนเขาก็เก่งกันนะกว่าจะสร้างเสร็จเนี่ยไม่ใช่ว่าง่ายๆนะสร้างใช้คนแรงงานเนี่ยไม่ใช่น้อยๆเกิดสงครามอะไรเนาะ about the war and what went on. So I'm happy that I can come here to walk along it. 이제는 전쟁터라기보단 관광지로 기억될 듯 싶었다. 다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인도와 미얀마로 무기를 수송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차가 전시돼 있었다. 기차 앞쪽에는 2차 대전 박물관이 있는데 철도 건설과 관련된 일제 만행을 고발하는 전시물들이 많았다. 태국은 동양의 여러 나라들 중 식민지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콰이강의 철교 건설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이 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 건설에 투입된 인원이 30만 명, 사망자가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장 희생이 컸던 장소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다. 관광객을 위해 기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난 이 기차를 타기로 했다. 한쪽엔 강물이 흐르고 다른 한쪽엔 절벽이 있는 계곡이다. 아마도 철도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맨손이나 최소한의 장비로 철도를 건설했을 것이다. 이 죽음의 계곡 300m의 구간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밤낮 없이 작업이 강행되기도 해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 그만큼 희생이 컸다고 한다. 이제는 물놀이를 즐기는 곳,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행의 계곡으로 영원히 남기를 기대해본다. 방콕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의 아유타야. 아유타야는 태국의 옛 수도로 방콕 왕조가 열리기 전 400년 동안 번성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나무 뿌리 사이로 얼굴만 보이는 불상. 과거 미얀마와 전쟁 중에 파괴된 불상이
나무가 자라면서 이런 형상이 됐을 것이라고 이곳의 직원은 설명해줬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불상보다 사람이 더 높아 보이면 안 된다고 한다. 아유타야는 미얀마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쇠퇴했다. 전쟁의 패배로 아유타야는 함락됐고 도시는 불타고 파괴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1991년 이곳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유타야에는 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야이 차이몽콘이라는 사원을 찾았다. 이곳에선 제법 유명한 곳으로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찾아와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원은 종교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기도 하다. 특이한 것은 모시는 불상이 여럿 있었는데 태국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요일을 기억하고 있어 그 요일에 해당되는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점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일상적인 일 같았는데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곳에서 점을 보는 것은 나에게 낯설은 풍경이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의 유명한 스님을 생전의 모습처럼 모시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모습처럼 앉아있는 스님.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나에게도 경건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백여 가지의 유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무엉보란. 면적이 약 130만 평이나 돼 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 된다. 왕궁과 사원, 전통가옥 등 태국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인 셈이다.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다양한 모습의 건축물들이었는데 독특한 모습의 건축물들.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여행의 선물이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태국의 전통가옥. 나지막한 울타리가 전통가옥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습기가 많은 곳이라 한 층을 올려서 짓고 지붕은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 경사를 크게 만든다고 한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벽면이 바깥으로 경사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태국엔 겨울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는데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바닥엔 난방장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대개의 집은 창고와 부엌, 한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부엌은 단촐해 보였는데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해먹지 않는 태국인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방 입구엔 부적 같은 장식물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방 하나에서 일가족 모두가 생활하는 것이 태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한다. 아마 태국인의 친밀한 가족 형태는 이런 생활 양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통 가옥을 나와서 걷다가 우연찮게 보게 된 것은 양산을 만드는 모습. 이곳에선 춤파본이라고 한다는데 햇볕을 가리는 양산으로 보였다. 배운 지 20년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풍경이 태국의 가장 목가적인 모습은 아닐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자 수줍은 미소로 답을 해주었는데 이런 미소가 있어 태국을 미소의 나라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은 시장골목. ค่ะจะถามหน่อยนะคะนี่คือ 특이한 용기에 음료수를 먹고 있는 아주마를 만났는데 มันก็สมัยนี้ก็คือแล้วแต่นะคะ 바로 앞에 독일의 생과일 주스를 팔고 있는 가게가 있었다. 와이라고 하는 태국식 인사로 손님을 맞는 아가씨. 친절한 미소가 예뻐 보였는데 직접 그릇을 골라주기도 한다. 더위가 싹 가시는 것은 과일 주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방콕으로 돌아온 나는 박물관으로 향했다. 이 박물관은 원래 왕궁으로 쓰기 위해 지어졌다가 나중에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 입구엔 태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다. 기원전 6800년경의 도기와 기원전 3000년경의 청동기 유물들을 볼 수 있었다. 태국의 문자를 기록한 람캄행 석판. 1283년 수코타이 왕조의 람캄행 왕에 의해 발명된 태국 문자를 기록한 것이다. 얼추 계산해보니 우리 문자보다 약 150년 정도 앞선 것 같았다. 이 박물관엔 불교나 왕 관련 유물이 많았는데 화려하게 장식돼 있는 이 마차는 왕족이 사용하는 장례용 마차다. กระจังตรงนี้จะทวนน้ำแต่ถ้าเป็นเวชยันต์กระจังตรงนี้จะรูดตามน้ำพระมหาพิชัยจะทวนน้ำจะงอยออกเขาเรียกว่าทวนน้ำกระจังทวนน้ำกับกระจังตามน้ำองค์ที่สำคัญก็คือองค์พระมหาพิชัยราชรสจะใช้สำหรับ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ในพระราชพิธีอัญเชิญพระบรมศพถวายพระเมรุที่ท้องสนามหลวง 양쪽에 세우는 것은 찻이라고 하는데 층의 개수로 신분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5개면 왕자나 공주, 7개면 왕비, 9개면 왕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철창으로 돼 있는 방, 아주 소중한 것을 전시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주로 금불상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불교 국가답게 다양한 금불상을 볼 수 있었다. 굳이 쇠창살을 해놓을 것까지야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벽에 그려진 수많은 신들은 중앙에 있는 불상을 향하고 있다. 태국에서 불상은 부처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가장 존중받으며 부처의 가르침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특이해 보인 것은 왕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진이었다. 주로 현 국왕인 라마 9세의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국왕이 국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받는 태국에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돌아오는 날 찾아간 곳은 악어 농장. 이곳은 10만 마리 이상의 악어가 있다고 하는 태국 최대 악어 농장이다. 무대를 갖춰놓고 관광객들을 위해 악어 쇼를 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연을 할 악어를 고르는 일. 조련사는 3년 이상 된 악어 전문가. 그래도 이 상황에선 식은땀이 나나 보다. 악어는 65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무는 힘은 2톤 이상이라고 한다. 한 번 물리면 치명적이다. 난 조련사에게 악어쇼의 비법을 물어보았지만 알 수는 없었다. 여행의 마지막에 들른 곳 카오산 거리. 우리의 대학로나 이태원 정도라고나 할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일명 배낭족 거리다. 이곳에선 태국인보다 외국인을 훨씬 많이 볼 수 있다. 간판 역시 태국어로 된 것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태국에서 아마도 가장 싼 가격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만난 특이한 복장의 여성. คนที่พี่ใส่นี่คืออะไรคะ 그녀는 태국의 북부지방 치앙라이에서 온 아카족이라고 했다. และอันเนี้ยค่ะอันนี้ก็มัวอาคาค่ะ 돈을 벌기 위해 방콕에 왔고 언뜻 보기에도 독특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 ไม่อันเนี้ย 그녀 역시 헤어지면서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태국 여인으로 기억될 것 같았다. 이 거리에서 다음으로 내가 만난 것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이곳에선 왠지 거리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머리 모양이 독특해도 개성으로 인정해 줄 것 같은 카오산 거리. 난 자유스런 그곳에 오래도록 서 있고 싶었다.
방콕의 태국 이름은 그룽탭으로 천사의 도시란 뜻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한 얼굴로 이방인들로 붐비는 일상에서도 태국인들은 늘 환히 웃고 있었다. 어쩌면 여행 천국 방콕의 매력은 관광 자원이 아닌 그곳 사람들의 미소 때문은 아닐까. 누군가 말했다. 느끼는 만큼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고. 진정 우리가 여행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즐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